자, 입시 우문 현답 포마스쿨 대표 강사 제이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많은 학생들에게 요청을 받은 2019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 이야기입니다. 비교과 없는 학생들의 이제 인서울 전략이라는 부제를 달았는데요. 사실 선생님이 이제 2018학년도 요강 기준으로 이제 비교과 없는 학생들 3, 4등급 학생들을 위한 마지막 학생부 교과 전략 이렇게 해서 이미 전년도에 촬영을 했는데 그게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조회수와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요청들 그리고 실제로 그 강의를 통해서 역전을 한 친구들이 이제 감사 인사도 하고 개인적으로 연락도 좀 오고 있었는데요. 이제 2019학년도 버전으로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선생님도 조금 더 시간을 더 많이 이 책임감이 느껴지는 만큼 더 많이 준비를 했고요. 오늘 이제 자료들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좀 많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 얘기부터 출발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학생부 교과 전형은 도전입니까? 보험입니까? 지르는 건가요? 안전빵인가요? 좋은 말은 아니지만 이걸 먼저 분명히 하십시오. 그걸 분명히 하려면 선생님이 모든 입시 강의에서 항상 얘기하는 자신의 니즈를 먼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알잖아요. 붙으면 가야 됩니다. 되게 당연한 얘기지만 그 붙으면 가야 된다라는 명확한 사실을 외면한 채 수시 모집 6장 카드를 쓰다 보면 자기가 막 이렇게 쓰다가 와 여기는 붙어도 가기 싫은데 해 하면서 쓰면 거기만 붙어요. 그럼 만족한 대학 생활도 못하고 또 재수 반수로 이어지게 되니까 자 지금 이성적으로 물론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명확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전달하는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도전입니까? 보험입니까? 특히 보험으로 쓰는 친구들이라면 붙으면 즉 최악의 경우 다른 데는 다 떨어지면 이곳은 간다. 이곳을 가야 된다. 감정이입을 해보시라고요. 알겠죠? 그리고 도전이라면 자 지르는 겁니다. 한두 장 정도 카드로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는다라고 안정적으로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틈새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틈새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도전을 하는 친구들은 보험용으로 즉 재수를 할 게 아니라면 어딜 쓸 건지도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이하의 대학은 선생님 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 다 떨어지면 재수 반수도 불사하겠다라는 마음이 명확히 있는지요. 알겠죠? 그런 상태 그런 마음가짐을 명확히 하시고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교과 전형 은근 괜찮은 전형이다 라는 얘기부터 한번 해드릴게요. 선생님도 자료 조사를 계속해서 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겹쳐서 보면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은근히 괜찮아요. 은근히. 알다시피 대세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대세는. 즉 주요 15개 대학에서는요. 특히 15개 대학 중에 8개 대학은 교과 전형도 없어요. 7개 대학, 그것도 7개 대학도 교과 전형인데 뭐 추천을 받아야 되고 교과 전형인데 뭐 서류를 뭐 넣어야 되고 이런 게 살짝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교과 전형은 여기 있는 5.4% 미만입니다. 상위 15개 대학은요. 그런데 수도권 그리고 국공립대학 중심으로는 41%, 40%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오히려 좀 더 늘었어요. 전년도 40%였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요. 최상위권 학생들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이 교과 전형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틈새가 벌어집니다. 즉 이런 얘기입니다. 1등급 대 학생들이 보통 학교에서 비교과도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의 눈높이나 니즈나 원하는 게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뽑는 최상위권 학생들, 최상위권 대학들에 몰려 있다 보니까 그들의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는 전형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급 성적들 친구들에게 분명히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출발점이고 두 번째요. 교과 전형이 또 은근 괜찮은 이유가 맞습니다. 전년도 결과들이 대부분 학교들에서 오픈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해요.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변수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 변수가 존재하는 이유가 일단 첫 번째 높은 충원율입니다. 모든 전형들 가운데서 가장 어떤 충원율 그러니까 회전이 많이 되는 그런 전형이에요. 예비 번호가 꽤 많이 빠지기도 합니다. 이유는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상위권 학생들의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내지는 종합전형을 한 서너 장, 네다섯 장 쓴 최상위권 학생들이
보험용으로 종합전형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한두 장 쓰다 보니 이게 굉장히 쭉쭉쭉 많이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사실 이 얘기도 이것도 있어요. 교과전형을 쓸 수 있는 친구들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5등급 밑으로는 쉽지 않은 건 분명하고 4등급 밑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봐도 2, 3, 4등급 애들이 그런 친구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친구들이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6장의 카드를 쓰다 보니까 충원율이 꽤 높죠. 그리고 두 번째, 뒤에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신 성적과 실제 내신 성적을 비교를 해보면 좀 역전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에 뭐 예컨대 여대들 가운데서 이제 몇몇 대학들이 있는데요. 여기가 2점대야? 내 성적이 3점대인데 나는 여기 못 써.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그 학교 내신 산출을 내려보면 여러분이 그 학교 성적이 될 수가 있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도 뒤에서 보여드리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면접도 존재를 하고 있고 전형에 따라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거죠. 수능 천재가, 수능 최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몇 가지 좀 자극적인 자료를 준비를 좀 했는데요. 보이나요? 지금 좀 걱정되는 게 이게 화면으로 보는 거라 깨알 같은 글씨가 좀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말로 하면서 좀 얘기를 해줄게요. 혹시 이제 핸드폰 작은 화면으로 보는 친구들은 나중에 모니터 큰 화면으로 보면 좀 보일 겁니다. 자, 여기 6개 대학들 이제 샘플로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 2년치 자료들 가운데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러분들 표현을 쓰면 터진 과들이 좀 있습니다. 뜬금없이 다른 과에 비해서 혹은 전년도에 비해서 점수가 뚝뚝 떨어지는 과들이 있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요. 자, 한양대. 이 교과전형에서 가장 최상위 과죠. 한양대요. 이 한양대 같은 경우가 17년도와 18년도 자료 두 년치를 비교를 해보면 미디어, 언론 쪽이죠. 이 미디어 학과에서 작년 2018학년도 기준으로는 1.08이었는데 그 전년도에는 1.99. 물론 다시 그 전년도에는 1점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과는 1점대 초반 혹은 1.1, 1.2 학생들이 쓰는 데인데 뜬금없이 이렇게 빠진다고요. 1.99요. 평균치가. 그러면 2점대 친구가 한양대 교과전형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말을 또 오해해서 2점대도 한양대 붙을 수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운도 좀 작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감히 도전을 해보시자고요. 지르는 용도로요. 그런 용도로 쓰는 친구, 안전적인 용도는 아니지만 실내건축과 같은 경우도 16년도와 18년도 요 두 년 차이를 보면 거의 0.7, 거의 1.0 가까이 수렴하고 있죠. 차이가 나죠. 중앙대는 최저가 가장 센 교과 전형의 학교인데 문헌정보학과 같은 경우도 16년도와 17년도 이 두 년도 차이에 거의 한 해는 1.29, 한 해는 2.30, 거의 1점대 정도 차이가 났고요. 국어국문과 같은 경우도 1.45에서 2.12로 좀 눈에 들어오죠. 즉 이런 식으로 한국외대 프랑스어 교육과 같은 경우는 16년도와 17년도 사이에 거의 2점대 정도 차이. 이건 그러니까 이 과는 아예 터져버린 겁니다. 좀 여러 가지 이유로, 복합적인 이유로 빠지고 충원율도 높아버렸던 거죠. 그리고 명지대학교도 한 해에는 국어국문과가, 전년도 같은 경우는 사학과가 4점대 친구들로 쭉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학과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2018학년도에 5명을 뽑는데 지원을 15명이 했어요. 그런데 8명이 예비 순위로 빠져나갔습니다. 즉 합격한 친구들이 다른 과 가버린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네, 합격한 친구들 이게 이 횟수를 쭉 돌다 보니까 저 밑에 있는 4점대, 그러니까 평균치가 4.7이니까 거의 4점대 후반 친구까지 붙어버린 겁니다. 심하면 5점대 친구도 있을 수 있죠. 이해됐죠? 그리고 단국대도 두 해년도 차이에 1점대씩 이상, 그리고 상명대 같은 경우도 매년 전체적으로는 1점대 후반, 2점대 초반인데 가끔씩 승점대까지 떨어지는 과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해주고 싶은 얘기는 교과 전형이 이런 이유로 분명히 그 해년도 과들 가운데서 한두 과씩은 이렇게 뚝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용으로 쓰는 친구들이 아닌 도전용으로 쓰는 친구들은 과감하게 도전을 해보실 수 있는 전형이라고요. 알겠죠? 그럼 이제 하나씩 교과 전형을 좀 나눠 드릴게요. 이 교과 전형을 첫 번째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 성적만 내면 되는 순수 교과 100% 전형부터 준비를 좀 했습니다. 순수 교과 100% 전형은요, 일단 특징이 이거죠. 비교적 명확한 커트라인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학교, 한양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최근 2, 3년치 자료들을 대부분 공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촬영 시점이 지금 5월인데요. 6월 정도 되면 좀 더 많은 학교들이 전년도 자료를 더 오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지금 자료 수합이 전년도 2018년도 자료 수합이 아직 안 된 학교들도 좀 있는데요. 여러분이 손수 확인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만 변수가 이게 존재합니다.
분명히 정해져 있는 이 교과 전형에도 학년별 그리고 과목별 반영 비율과 전년 대비 변동이 있어요. 특히 이 과목별 반영 비율은 여러분이 각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해 보셔야, 즉 돌려봐야 알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학생부 성적 가지시고 꼭 귀찮더라도, 귀찮으면 안 되죠. 여러분 일이니까 각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학생부 산출 그 학교 기준으로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수도권 주요 대학들 교과 100% 전형으로 뽑는 대학들입니다. 일단 뭐 한양대는 말할 게 없죠. 말했다시피 대부분 1점대 인문계, 그 다음 자연계 1점대, 한 1.83까지 붙은 자료들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쓰는 친구들은 1.3, 1.4 정도까지는 들어와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 도전하고 싶은 친구들은 분명히 이렇게 터지는 과들이 좀 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세종대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전부 다 무조건 교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광운대, 명지대, 아주대, 성신여대, 삼육대까지 약간 내신 성적 순으로 선생님이 쭉 이렇게 연결을 좀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명지대 인문계열 사학과 같은 경우 18년도에 4.70 평균치, 2017년도에는 국어국문과가 4점대 이렇게 터졌습니다. 그러면 올해는요, 그럼 이제 전년도 4.70이었으니까 이거 보고 애들이 또 많이 모이거든요. 그럼 올해 또 그럴 가능성은 좀 적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분명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들은 존재한다는 거. 이해됐죠? 참고적으로 36대 같은 경우는요, 간호대와 물리치료학과는 최저를 적용합니다. 그럼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간호학부와 물리치료학과를 제외하고는 교과 100% 전형으로 이 정도 성적대에서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1점대 극초반부터 자 2점대 후반, 이게 평균 성적치니까요. 인문계는 2점대 후반, 자연계 같은 경우는 3점대까지 분명히 여지가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각 학교 홈페이지 가서 보기 귀찮으면 우리 포마스쿨 공식 홈페이지 오면 선생님이 각 학교별로 묶어가지고요, 자료들 전부 다 업로드 해놨으니까 들어오셔서 따로 확인해 보셔도 되고 한꺼번에 모아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알겠죠? 그런데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광운대와 성신여대 내신 반영 잘 보세요. 이미 이제 보는 친구들은 대부분 3학년일 테니까 1, 2학년 내신이 지나버린 건 없는데, 대다수 학교들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를 균등 반영을 하는데, 광운대와 성신여대는 3학년 성적을 40% 반영합니다. 그런데 3학년 1학기만 반영되니까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럼 각각의 시험이 각각 여러분들 입시에 20%씩 반영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신 성적의 급상승을 이룬 친구들은 실제로 이 학교 데이터에 돌려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신 성적이 높을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과목별로 반영 비율이 분명히 또 다릅니다. 각 학교별로 기준치가 다 달라요. 이건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36대요. 또 독특합니다. 36대는요, 여러분 내신 성적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잘한 거 3개만 뽑아서 반영해 이렇게 요구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학을 좀 못했다거나 3년 내내 국어를 좀 못했다거나 하는 친구들은 그거 제외하고 성적을 올리면 여러분 생각보다 또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아주대가요, 약간 변화 과정이 좀 있습니다. 전년 대비 변동된 게 있는데요. 일단 교과 비율을 10% 정도 인원수를 좀 상향시켰으니까 전년도 대비 다시 한번 요 성적 대비 약간 뽑는 인원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약간 성적이 조금 내려갈 수 있고요. 이 내신 컷보다. 이건 예상치입니다. 그 다음 비교과가 원래 아주 약간 포함됐었어요. 출결, 봉사 이런 게 포함이 됐었는데 뭐 이건 큰 건 아닌데 빠졌고요. 그 다음 특수학과. 자, 간호학부와 금융공학과 같은 경우에 교차 지원, 문과가 이과로, 이과가 문과로 교차 지원을 10명씩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쪽 꿈꾸고 있는 친구들은 아주대 세부적인 요강 꼭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알겠죠? 그러면 1점대부터 자 3점대까지 가능한 학교들을 교과 전형 100% 뽑는 학교들을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교과만 가지고 뽑을 수 없어. 면접까지 함께 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게 학교마다 약간 달라요. 1단계, 2단계 나눠서 뽑는 학교들도 있어요. 일단 1단계에서 성적만 보고 3배수에서 6배수까지 뽑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전부 다 성적 다 받고 전부 다 면접 보는 학교들도 있어요. 이거 뭐 학교 간의 차이니까 확인은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내신 성적을 60에서 80% 정도 보고 면접을 20에서 40% 정도 보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내신 가지고 어느 정도 걸러놓은 다음
면접으로 학생을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면접으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각 학교 이제 이 세부 데이터들을 혹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사석에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 실제 성적만 가지고 쭈루룩 학생을 펼쳐놓은 다음 면접으로 뒤집히는 비율, 그러니까 원래 성적상으로는 합격이었는데 떨어졌거나 내지는 원래 성적상으로는 합격이 아니었는데 합격한 이렇게 바뀐 역전 사례가 20%에서 3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면접이 꽤 중요해요. 근데 그 면접이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거든요. 단순히 인성 면접이라고 해서 자 우리 과 오면 뭐 할 거예요? 뭐 이런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뭘 했나요? 마치 종합전형 면접처럼 물어보는 인성 혹은 전공과 관련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특히 이제 이공계 계열, 자연계열에서 많이 있는데 면접에서 학과 관련된, 그러니까 학업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하셔야 되냐면 이거예요. 우리 제자님들이 이거 기본적인 건데 이 면접 기출이라고 검색을 하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그 면접 내용까지 교육부에서 다 이거 교육과정 내에서 다 출제하신 거 맞습니까? 하고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각 학교 홈페이지 3월 30일 혹은 4월 1일에 항상 올라오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살펴보세요. 아주 면밀하게 예시 답안, 모범 답안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출제했고 하는 출처까지요. 즉 이게 전부 다 무슨 대비하고 똑같냐면 여러분들 논술 대비하고 똑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각 학교 홈페이지에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기출, 물론 학교별로 이런 학교도 있어요. 기출, 이 면접 기출을 오픈해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따로. 알겠죠? 그런 학교는 땡큐하고 보면 되는데 대부분 학교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살펴보시고 면접에서 뭐 물어보나 준비하셔야죠. 그리고 교과학습이요. 특히 이제 인문계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 과목들을 사회 현상하고 많이 연결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각 학교 기출 문제들을 좀 보시면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냥 학교 수업 잘 듣고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좀 살펴보시고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학교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학교가 이화여던데요. 일단 사실 이대는 넣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왜 그랬냐면요. 일단 여기는 학교 추천으로 각 학교 문이과 합쳐서 5명, 전년도에는 6명 받다가 이제 올해부터 2019학년도 6학부터 5명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학교에서 이 이화여대 추천장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더 최상위권 학교, 서울대라거나 연대라거나 고대에 학교장 추천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 다음 혹은 그 다다음 정도 순번이니까 이제 1점대에서 혹은 2점대 정도 친구들까지 보통 이제 그 학교장 추천을 받을 텐데요. 그래서 실제로 합격 컷을 보면요. 이 정도 선에서 합격 컷이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내신으로 학생을,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미 내신으로 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르기 귀찮으니까 야 너네가 알아서 걸러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면접 20%로 뽑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선생님이 보기에는 교과전형에 넣을까 말까 했는데 종합전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우수한 학생들 중에서 선발한다는 거, 그래서 면접이 중요하다는 거,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면밀히 살펴보시고 준비하도록. 그 다음 국민대 별표, 가천대 별표. 이건 좀 이따 이유는 얘기할 건데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어쨌든 국민대도 마찬가지로 교과 70, 면접 30. 근데 그러니까 이 70, 30, 20, 40 이런 건 크게 의미 없습니다. 면접으로 뽑는다. 1차로 성적으로 거른다. 그래서 성적대 비율 좀 보세요. 이 정도 선에서 형성이 돼 있었고요. 이게 2017학년도 기준입니다. 그 다음 명지대학교 면접 전형이 또 따로 있죠. 오케이, 인문, 그 다음 자연 이렇게요. 특히 이제 명지대 자연계는 용인에 있기 때문에 성적 컷이 조금 낮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문계보다는 자연계가 좀 더 낫다는 거. 그 다음 가천대는요. 전형 이름이, 가천대가 지금 전형이 많은데 바람개비 전형이에요. 자, 가천대는 적성도 보는 학교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종합전형도 보고 가천 프론티어 전형이라거나. 근데 가천 바람개비 전형이 원래는 전년도까지는요. 면접이 아니라 교과 플러스 서류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종합전형스러웠는데 올해 그냥 교과 플러스 따로 야 너희들 자소서 이런 거 내지 말고 자 성적으로 일단 1단계로 거른 다음 면접으로 뽑을게 라는 겁니다. 특히 면접 40%니까 압도적인 거죠. 그래서 전년도 기준으로는 이렇게 뽑혔는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게 서류가 아니라 이제 면접으로 가기 때문에 성적으로 조금 더 많이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성적들보다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천대 바람개비 전형 보시고요. 인천대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천대 같은 경우도요. 교과 전형이 두 가지예요. 여기 있는 교과 면접 전형, 그게 INU 교과 전형일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면접 전형이 따로 있고요. 교과 면접. 아니면 수능 최저가 있는 단순 교과 전형이 있어요. 그럼 뒤에서 설명할 거니까 비교해서 살펴보시는데 주의할 건 사범대가 전년도에는 안 그랬는데 올해 면접, 그러니까 수능 그 뒤에서 보는 최저가 있는 전형으로는 사범대는 안 뽑고요. 수능 최저 없이 면접으로 뽑는 학과들로는 사범대는 전부 다 이렇게 뽑는다는 거. 알겠죠? 사범대 지원하는 친구들은 인천대는 교과 전형 중에서는 교과 면접 전형, INU 전형만 가능하구나. 성적대는 이 정도인데 동북아학과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고 막 장학금 지원에 1년 동안 유학 보내주고요. 이런 학과예요. 그래서 우선 학생들을 따로 선발하는 학과니까 여기는 참고적으로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학교 요광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여기 인문계입니다. 여기는 1.66 평균 성적이 나왔었네요. 그러니까 최상위권 학생들 전략적으로 키우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 안양대와 수원대는요. 이제 성적 컷이 조금 낮은 학교들이죠. 그래서 이제 면접은 이 정도 40% 정도인데요. 30-40%. 성적대는 조금 이제 이 학교들에 비해서는 좀 한 단계 아래인 과들 이내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국민대와 가천대 아까 잠깐 별표 쳤잖아요. 이것 때문이에요. 자, 수능 후의 면접을 봅니다. 이 면접을 다른 학교들은 전부 다 수능 전에 보는데 10월 달 중에 보는데 10월 중에 국민대와 가천대는 수능 후에 본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시냐면요. 바로 여러분이 수능 시험을 치렀는데 국민대나 가천대는 씹어 먹을 정도로 수능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과 전형으로 가기가 억울하잖아요. 그럼 면접 안 가면 되는 겁니다. 즉 국민대나 가천대 레벨 정도는 보험으로 넣고 싶은 친구들이라면 여기 가기도 애매하고 안 쓰기도 애매하고 하는 친구들은 쓰세요. 쓰고 수능 성적 잘 나오면 안 가면 되죠. 면접. 알겠죠? 보험용으로 완벽한 성격을 띠고 있는 국민대, 가천대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꿀팁이니까 잘 알아두도록. 일시가 국민대 같은 경우는 수능 직후인 11월 17일, 18일이고요. 가천대 같은 경우는 12월 1일, 2일입니다. 됐지요? 오케이. 자,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죠, 사실. 수능 체제가 있는 교과 전형.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수능 최저가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수능 최저 기준에 따라 학교를 좀 군별로 조금 묶어 놓으세요. 이렇게 분류를 좀 해 놓으시고 제가 지금 해드릴 텐데 수능 최저 기준에 따라 학교별로 좀 분류를 하셔서 지원 전략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3월 모의고사 성적, 6월 모평 성적, 그다음에 이제 9월 모평 성적 바탕으로 내가 수능에서 어느 정도 이 정도 되겠군 하고 이렇게 이제 지를 텐데요. 최저가 전부 다 여러분 성적과 비슷하거나 여러분 성적보다 높은 거 위주로 쓰면 혹은 과목 수를 세 과목, 무조건 세 과목, 무조건 최상위권 이렇게 쓰면 너무 너무 도전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전략을 조금씩 얘기를 해줄 텐데 섞어서 쓰세요. 3개 합 8도 쓰는 거고 2개 합 6도 쓰는 거고 이렇게 군별로 좀 나누어서 분류해서 좀 쓰도록.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얘기입니다. 잘하는 두 과목, 아무리 못 봐도 2등급은 나와 하는 두 과목은 일단 만드는 게 중요해요. 물론 다시 한번 최상위권 친구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잘해야죠. 탐구를 왜 하나만 해요? 둘 다 해야죠. 그런데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의 상당수가 최상위권이 아닐 테니까 일단 너는 최상위권이 아닌데 왜 다 잘하려고 그러니? 이 얘기예요.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우리가 수능이 지금 제가 지금 촬영하는 시점 기준으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이제 6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혹은 지금 보는 시점이 더 늦을 수도 있잖아요. 뭐 원서 지원하는 시점에 볼 수도 있을 건데 뒤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지금 중하위권 친구들은 다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탐구 두 과목 다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니까 마음은 아는데 그래도 둘 다 4 나오면 정말 애매합니다. 3, 쓸 데가 없어요. 잘하는 하나,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인문계 기준으로는 탐구 사실은 1등급이 50점 목표로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나 사탐 했는데요 선생님 저 생윤할게요. 보면 40점대요. 40점대 3, 4등급 나오잖아요. 과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만한가요? 생물 만만합니까? 유전 괜찮아요? 지구가 천체는 어떻게 작년 수능 사실 기출문제 풀어봤으니까 알겠지만 만만하던가요? 화학 어떻게 산업하는 할만해요? 물리 계산 할만합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최상위권이 아닌 여러분은요 미안한데 둘 다 잘하려고 하면 망해요. 이렇게 말해서 미안한데 입시 강사다 보니까 재수를 시킬 수는 없어서 무조건 재수 아니면 답이 없는 상황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일단 잘하는 하나 일 나오면 정말 편합니다. 그래서 좀 보여드릴 테니까. 그 다음 영어 선생님이니까 영어 얘기 좀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영어 선생님이라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아니라 정말 상대적으로 영어는 1등급은 모르겠는데 3 또는 2 받기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영어와 탐구 한 과목은 기본 베이스로 좀 깔아두세요. 그런 상태에서 2과목, 3과목 최저를 맞춰 나가자고요. 알겠죠? 그 다음 어느 정도, 자, 2018학년도에 처음 수능 최저, 이제 영어죠. 영어 절대평가가 시행이 되면서 최저 기준의 변동이 좀 일어났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변동대학들, 즉, 수능 최저를 신설한 서경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삼육대, 아까 얘기했던 간호학부와 물리치료학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좀 존재하고 있는데요. 자, 그걸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 자, 지금부터 타임슬립을 좀 할게요. 뭐냐면, 지금부터 인문계 먼저 쭉 설명을 할 테니까요. 자, 자연계 친구들은 먼저 이렇게 살짝 이렇게 파일 넘겨보다가 제가 자연계입니다 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들으시면 되고, 자, 인문계 친구들은 지금부터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자연계 친구들은 살짝 건너뛰시고요. 자, 인문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깡패죠. 중앙대입니다. 세기압 5라니. 세기압 5. 이거 정말 세기압 5. 2, 2, 1 이렇게 나와. 1, 1, 3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만만치 않죠. 그래서 다행히 탐구는 한 과목, 아까 얘기했었죠. 탐구 한 과목. 탐구는 한 과목 반영을 하는데요. 이제 전년도 기준으로, 이제 2017년도 기준입니다. 아직 18학년도 자료가 아직 정확히 통계가 안 나와서. 2017년도 기준으로 1.27에서 2.30까지 사실은 그러니까 1점대 후반, 그리고 2점대 극초반에서 합격선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최저를 다 통과한 친구들의 실질 경쟁률을 봤더니요. 심지어 1대1이었던 과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선생님 내신과 상관없이 붙은 거예요? 네. 알겠죠? 인문계는 이렇게 최저를 합격하는 비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 그리고 4.7대 1까지. 그 다음 좀 특이사항 제2외국어를 탐구 한 과목으로 대체해줘요. 그럼 잠깐만요. 심지어 중앙대는 여러분이 아랍어나 베트남어 선택을 해가지고 그냥 탐구 자체를 아예 사탐을 아예 빼버리고 탐구 하나로 대체도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탐구를 아예 공부 안 하기는 좀 그렇고요. 탐구 하나 하고 여름방학 이후부터 제2외국어 특히 이제 아랍어나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어가 좀 괜찮은데요. 요거 좀 선택해서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깨알 같은 자랑 하나 할게요. 홍보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에 포마 제2외국어라고 검색하시면 제2외국어와 관련된 선생님 또 입시 관련된 강의들을 전년도 기준으로 쭉 촬영을 해놨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런데 중앙대가 교과에다가 비교과가 좀 더해집니다. 근데 이제 비교과 내역을 상세히 살펴보면 이래요. 무단결석 1일 이하가 하루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이제 이틀부터는 좀 곤란한데요. 1일까지, 무단결석 1일까지는 만점. 봉사활동 25시간 이상만 채우면 만점. 그러니까 26시간 하건 30시간 하건 상관없어요. 25시간, 25시간만 채우면 되는데 예전 20시간 기준에서 살짝 올라갔으니까 요건 조금 자기 봉사활동 시간 좀 확인해 보도록. 급하면 피 뽑으면 되니까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봉사활동 질은 상관없고 양만 채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밑에가 이제 홍대, 숙명여대죠.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서 쓰죠, 보통 학생들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돌고 돈다고. 그래서 충원율이 높은 거예요. 세계압류. 그러니까 사실 중대 쓰는 친구는 홍대나 숙대를 같이 써야죠. 그래서 홍대 같은 경우는 탐구 하나, 숙명여대도 탐구 하나,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탐구 하나 일단 파세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홍대 인문계열과 숙명여대 인문계열 성적대가 이렇게 물려서 이렇게 살짝 뒤로 좀 물려나네요. 됐죠?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시립대인데 서울시립대. 시립대가 올해
이렇게 수능 체제를 좀 완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서울시립대도 세계합 6이었는데 세계합 7로 좀 완화시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요게 지금 전년도 기준이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떨어지겠구나.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안 된 친구들이 5, 6, 7 이렇게 순서대로 가니까 이쪽으로 좀 떨어지고 수능 최저는 안 된 친구들이 어떤 애들이냐. 그러니까 아마도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그럼 그 친구들은 수능을 좀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내신이 높을 테니까 여기도 내신 성적이 조금 올라갈 것으로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겁니다. 수능 체제를 완화시키면 0.2에서 평균 성적이 0.5까지 보통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주의할 건요. 여기 깨알같이 써놨죠. 다른 학교들은 주요 과목, 그러니까 국영수 탐구 위주로 반영을 하는데 시립대는요. 국영수 플러스 기타 과목,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에서 본 모든 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대신 반영비는 30%예요. 근데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시립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내신 성적 입력을 다 해가지고 실제 여러분 성적과 그 학교 기준 성적을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중대, 홍대, 숙대 성적과 시립대 성적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거 기준으로 살펴보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한국외대 일단 등급은 딱히 변화가 없고요. 2개 합 4등급이고 자, 조금 하는 느낌이 들죠. 외대가 3점대가 있나요? 네, 이런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제2외국어 대체 중대하고 한국외대는 탐구 한 과목을 제2외국어로 대체를 해줍니다. 알겠죠? 대신 여긴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 거 보니까 한국외대는 탐구를 2과목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2과목, 그러니까 한 과목 탐구 하나 보셔야 되고 한 과목은 제2외국어로. 그럼 다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탐구는 하나만 해도 여러 가지로 쓸 데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학교들은 전부 다 탐구 하나만 하고 제2외국어를 한다고 전제했을 때 다 쓸 수 있는 학교들인데 비인기 어학과가 이렇게 하나씩 터집니다. 매년. 그러니까 그게 어떤 과가 그런지 딱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뭐 이태리어 학과라거나 뭐 이렇게 뭐 몽골 학과라거나 이런 뭐 스칸디나비아 학과라거나 프랑스 학과라거나 이런 데들이 좀 터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대를 가는 게 목적인 친구들은 지원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게 참 교육적으로는 올바르지 않은 게 저도 참 말하면서 조심스러운 게 대학 가서도 여러분의 삶은 계속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몽골어 학과를 가고 싶어서 가면 괜찮은데 그렇죠? 가서 몽골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태리어를 배우고 싶어서 가면 되는데 가서 이태리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판단 기준은 여러분에게 맡겨 두겠습니다. 알겠죠? 저는 이제 합격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교육적으로는 옳지 않죠. 근데 입시적으로는 그렇다는 거. 자, 특이한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항공대학교인데요. 고향에 있죠. 한국항공대학교는 경영학과의 경우에 또 2개 합 5등급인데 컷이 어떤가요? 여기 있는 인서울학교에 비해서 만만치 않죠.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경영만 써놨는데요. 지금 말이 좀 빠졌는데 경영 외에 뒤에서 나오는데요. 이학 계열이라고 있어요. 소프트웨어라거나 교통관제라거나 뭐 항공교통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파일럿 되는 과들을 항공운항과들 이런 쪽은 인문계 친구들도 지원할 수 있는데 합격 컷이 1점대까지 올라갑니다. 굉장히 센 학교예요. 거기 항공대는 진짜 항공대 가고 싶어서 가는 친구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2개 합 5에 그렇죠. 탐구 한 과목이니까요.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가톨릭대학교 간호. 가톨릭대학교는 간호를 인문 자연으로 분할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인문계인데 간호대를 가고 싶은 친구들 자 2개 각입니다. 이거 어려워요. 2개 각 2등급 이내 2개 합 4와 느낌이 다릅니다. 1, 3이면 되잖아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1, 3이면 안 되는 거죠. 2, 2 이상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원도 얼마 안 뽑고요. 평균이 1.44인데 컷이 1.52. 그러니까 정확히는 80% 컷인데요. 거의 컷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여기가 이제 1점대부터 2점대까지 형성이 돼 있는 학교들. 이제 요렇게 좀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쓰는 친구들이 서로 비슷비슷하게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한 단계 아래 학교들이요. 아까 여기 보이네요. 인문계 학생 2학 계열 지원 가능하다는 거 아까 얘기했던 게 소프트웨어라거나 이런 쪽이 2학 계열입니다. 자, 이제 폭풍의 핵을 만날 차례입니다. 작년 2018학년도에 인하대가 이제 과감하게 이제 챌린지를 한 거죠. 인하대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지금 세계합 7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인하대와 비슷한 레벨대에 있는, 예를 들어서 아주대라거나, 인하대는 수원에 있고, 인천에 있고, 아주대는 이제 수원에 있는데, 이 비슷한 레벨대 학교들, 그리고 이제 한 급 아래인 경기대라거나, 여기서 한 급 아래인 건 수능 성적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한양대 에리카라거나, 이런 학교들 보다 컷이 꽤 높아요. 세기압 7. 지금 거의 세기압 6, 여기 나왔던, 앞에 나왔던, 자, 이 앞에 나왔던 세기압 6 바로 아래 단계입니다. 그 수능 성적상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인문계보다 분명히 인하대 인문계가 조금 더 낮은데 거의 한 등급 차이. 그러니까 서울시립대하고 지금 등급 컷이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터진 과들이 생겨났습니다. 일단 중국학과가 문 닫고 들어간 친구.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하대가 굉장히 도발하고 있어요. 문 닫고 들어간 학생들의 컷을 공개를 해버렸어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와 있고 우리 포마스쿨 공식 카페에 들어와도 있습니다. 중국 학과가 6.06 문 닫고 들어갔어요. 이건 그러니까 수능 성적 보고 그냥 뽑은 거죠. 그러니까 인문계 전체적으로 1점대 후반에서 3점대까지 이게 평균 성적이거든요. 그러면 문 닫고 들어간 친구들 가운데서는 5등급대 친구들도 과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인하대 홈페이지 들어가면 학과별로 쭈루룩 나와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고 과감하게 도전하셔도 되고요. 특히 도전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죠? 3학년 1학기까지 40% 반영이니까 후반부로 갈수록 내신 성적이 좋았던 친구들에게 유리하고요. 제2외국어까지 대체를 해줍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실제 경쟁률에서 전년도 기준으로 3.7대 1. 그러니까 수능 최저 이 세 개 합치를 맞춘 친구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던 거예요. 과별로는 더 줄어듭니다. 어떤 학과별로는. 알겠죠? 살펴보시고 도전, 자기 내신이 부족한 친구들. 그러니까 난 내신 4등급인데 교과로는 못 쓰겠지. 그런데 수능 성적이 3개 합 7이 나오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 다음 덕성여대입니다. 덕성여대도요. 비교군을 뒤에서 이제 나오는 서울여대, 동덕여대, 다른 여대급 비슷한 급의 학교들, 그 다음에 이제 한성대, 삼육대, 서경대와 비교하면 굉장히 세게 잡은 거죠. 굉장히 세게 잡은 거죠. 다른 학교가 2개 하면 6이거든요. 근데 3개 합 8, 과목 수가 많고 3개 합 8이면 부담스러운 겁니다. 2개 합 6보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알겠나요? 근데 3개 합 8이고요. 인문계는 국어, 영어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수학과 탐구 중에 선택하는 건데 탐구는 2과목 평균이에요. 딱히 탐구 1이라고 표시 안 하면 이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대가 여기 3점대까지 쭉 좀 내려오죠. 이게 평균 성적이니까 3점대 중후반 친구들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별로 확인하도록. 오케이. 근데 여기도 이것까지요. 내신 성적 마찬가지로 3학년 1학기 40% 반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 특이한 게 내신 성적에서 국어, 영어, 사회를 반영을 합니다. 뭐가 없죠? 수학이요. 우리 여학생들 중에서 수학 성적만 3, 4등급 아래였던 친구들은 갑자기 얼굴에 미소. 그렇죠? 여기 분명히 지원할 수 있을 겁니다. 학교별, 다시 한번 학교 덕성여대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시 한번 내신 성적 산출 꼭 한번 해보십시오. 2가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내신 3학년 1학기까지, 그리고 수학이 내신에서 빠진다는 거. 그 다음 경기대입니다. 자, 경기대는 수원에 있고요. 뭐 일부 캠퍼스는 서울에 있기도 한데, 자, 탐구 한 과목인데 이건 탐구 3개 합 11등급이니까 사실은 지방 친구들을 위한 학과입니다. 지방 친구들 내신 성적 좀 이제 수능 성적, 모의고사 성적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 야, 3개 합 11은 그래도 하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인문 1.33 하나 해놓은 건 요거는요, 경찰행정, 여기. 그리고 경찰행정에서 인원수도 1명 뽑거나 2명 뽑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용으로 경찰행정을 가고 싶은 친구들은 1점대고, 거기 제외하면은 2점대부터 3점대 초반까지 평균 성적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합격 컷 친구들은 이 3점대 초반, 중반까지는 안 돼도 3.2, 3까지도 분명히 붙는 친구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여기도 교과 말고 비교과가 포함되는데요. 중앙대보다 비교과가 조금 세요. 뭐냐면 일단 결석은 괜찮아요. 이틀까지 봐줍니다. 그런데 봉사가 40시간이에요. 중앙대가 25시간이었죠. 그러니까 경기대 쓰려는 친구들, 자, 우리 공부해야 되니까 시간 없잖아요. 빨리 피 뽑으세요. 알겠죠? 아니면 이제 지하철 가서 지하철에 이렇게 단어장 외우면서 거기 서가지고 이렇게 그 지하철 앞에 서 있으면 봉사 시간 주는 거 있죠? 아니면 교내 봉사도 괜찮고요. 40시간 안 된 친구들 좀 있을 겁니다. 경기대 40시간까지 채워야 만점 받는다는 거. 비교과. 그 다음 서울여대. 서울여대는 조금 이제 약간 디테일하게 나눠놨죠. 영어를 선택하면 5등급,
2겹. 영어 빼고 나머지 국수탐으로 선택하면 7등급입니다. 이렇게 보통은 우리가 최저를 맞출 때 영어로 맞추기 때문에 사실상 2겹 오면 아까 얘기했던 서울여대, 덕성여대, 서울여대가 뒤에 나오는 다른 여대에 비해서 동덕여대에 비해서 좀 센 거고 혹은 비슷한 레벨에 있는 인서울 하위권 대학에 비해서 세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성적대가 2.0에서 2.9까지 이렇게 조금 약간 내신 성적은 좀 덜 보는 거죠. 그런데 서울여대도 대박인 게 있어요. 자, 해석 잘하세요. 내신 성적 기준으로 국수, 영어, 탐구 이 4과목 중에서 각 여러분 3학년 1학기까지 전체 국어 전 과목, 수학 전 과목, 영어, 탐구 전 과목에서 과목별로 3과목씩만 여러분이 1학년 1학기에 봤던 언제 한번 1등급 받은 적이 있어. 2학년 2학기에 한번 뭐 받은 거. 이렇게 해서 각 과목별로 3과목씩만 총 4과목이니까 총 12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빨리 서울여대 홈페이지 들어가서 여러분 내신 성적 산출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생각보다 나 선생님 저 3점 중반인데 근데 좋은 것만 모아놓고 보면 분명히 이 성적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제2외국어를 탐구 한 과목으로 반영해 주는 건 서울여대도 됐네요. 그 다음에 자 숭실대 또 좀 독특하죠. 여기다 묶어놓은 이유가 서울여대처럼 영어를 얘는 선택을 아예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학년도부터 시작이 된 정책인데요. 수능 체제에서 영어 빼고 2개 합 6이니까 만만치 않죠. 국수탐 해가지고 탐구는 더군다나 2개 평균입니다. 알겠죠? 국수탐에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는 이게 탐구 2과목을 다 보는 학교가 뒤에 한양대 에리카가 있는데 거기는 영어 포함해서 또 이제 2개 합 6이에요. 근데 여기는 영어를 제외하고 2개 합 6이기 때문에 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2017년도 기준이 아직 이 2018학년도 기준이 아직 안 나와서 6월 이후에는 아마 학교 홈페이지에 뜰 텐데 2017년도 기준으로 2.70 정도까지가 평균 성적으로 좀 하위권과는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등급 후반대 친구들에게도 요 조건을 만족한다면 영어 빼고 2개 합 6, 더군다나 탐구는 2개 평균이니까 까다롭기 때문에 2등급 후반 친구들에게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렇게 묶어봤고요. 이번에는 자 제일 많죠. 이게 제일 많아요. 여기 이 2개 합 6 대학들로 애들이 한꺼번에 이제 몰려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천대도 이제 기억력 디귿 수준으로 했어요. 가천대, 단국대, 동덕여대, 상명대, 인천대, 한성대, 한양대. 그럼 다시 여기가 앞에서 봤던, 앞 페이지에서 봤던 대학들과 수능 성적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데 앞 페이지에서 봤던 대학들이 수능 최저 컷이 세니까 거기 내신 성적이 조금 더 낮아지는 거고 여기가 이제 정상적인 일반적인 내신 성적 컷입니다. 가천대, 단국대, 동덕여대. 자, 참고적으로 동덕여대는요. 영어를 포함하면 6인데 영어를 제외하면 7입니다. 자, 성적 쭉 살펴보시고 상명대. 자, 그다음 인천대는 다시 기억 좀 하세요. 인천대는 앞에서 얘기했었습니다. 교과 전형이 2개가 있어요. 면접 최저 없이 면접만 보는 전형, 최저 있고 면접은 없고. 됐죠? 다만 사범대는 최저 있는 전형에서는 안 뽑아요. 쓰고 싶은 친구들 꼭 확인하시고요. 성적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요. 한양대 에리카하고 동덕여대는 탐구 2과목 평균입니다. 알겠죠? 은근 까다롭다는 거. 이렇게 요 대학들 성적대도 다시 한번 쭉 보이죠? 전부 다 3점대까지 형성이 돼 있어요. 과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면밀히 각 학교별 과별 이 평균 성적 꼭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 대학들이 드디어 추가가 된 학교들입니다. 2개 합 6이 기본인데 이 2개 합 6에 신설이 됐어요. 사실 서울과기대가 요즘 좀 뜨고 있죠. 이 노원구에 있는데 서울과기대와 서경대가 없던 전형을 만든 건 사실 아닙니다. 일단 성적대가 이게 최저가 적용되기 전 성적이에요. 근데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사실 서울과기대는요. 원래 전년도에 종합전형 중에서 최저가 있는 종합전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교과 45%, 서류 55%, 그 다음 최저는 지금하고 똑같이 2개 합 6이었습니다. 그걸 없애고 서류 없이 교과 100으로 그냥 바꾼 겁니다. 서류 없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형 이름만 바뀐 거고 서류만 빠진 거예요. 교과만 보는 겁니다. 교과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과만 보니까 분명히 이 성적보다는 올라가겠죠. 오히려 교과만 보니까. 서류 없이. 알겠죠? 그래서 이건 주의하세요. 서울과기대. 자, 서경대가 선생님 보기에는 또 이렇게 변수가 또 있습니다. 서경대는 말 그대로 수능 최저가 신설이 됐어요. 그런데 독특하지 않나요? 잘 보이나요? 한국사를
탐구 과목으로 대체해 줍니다. 탐구 한 과목인데 우리 누구나 봐야 되는 그 한국사 최저를 바꿔준다고요. 한국사 좋아하는 친구들, 한국사 1, 2등급 받는 친구들은 탐구 1, 2등급보다는 쉬우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내신도 앞에 봤던 서울여대나 몇몇 학교들처럼 덕성여대나 이런 학교들처럼 조금 독특하게 반영을 하네요. 국어, 영어, 사회, 수학 빼고 반영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3등급 초반 친구들에게 한 3.12 친구들에게도 분명히 좀 넘어가는 뭔가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가 없던 시절에 2.60이었습니다. 최저가 없던 시절에 평균 성적이 2.1에서 2.60 이게 평균 성적이니까 최저가 없던 시절도 사실은 2점대 후반 친구들이 문 닫고 들어간 애들이 있었어요. 그럼 올해는 어떨까요? 당연히 좀 더 내신 컷이 좀 떨어지겠죠. 알겠죠? 그래서 3점대 친구들에게 가능하다는 거. 됐죠? 오케이. 자, 이제 자연계입니다. 이번엔 반대로 인문계 친구들 지금까지 들었으면 자연계기 끝 하는 데까지 살짝 넘기시고요. 자, 이제 자연계 얘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깡패죠. 깡패. 네, 자연계 깡패. 바로 중앙대. 사실 이제 중앙대는 자연계, 그러니까 인문계열도 세계합 5. 자연계열도 세계합 5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과 친구들이 수능 최저를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더 세요. 근데 또 중앙대 공대가 인기 대학이다 보니까 내신 성적 보이시죠? 1.17에서 1.77까지 와우 좀 많이 셉니다. 참고적으로 여기는 안 넣었는데요.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에는 생명과학대학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는 친구들은 내신이 3점대까지는 합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수능 최저 것도 한 단계 더 아래라는 건 알아보시고 이건 따로 중앙대 안성 캠퍼스 유광은 따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근데 실질 경쟁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센데도 불구하고 실질 경쟁률이 3.2대 1 내지는 8.5대 1까지, 그러니까 이게 꽤 센 겁니다. 그래서 내신도 잘해야 되고 수능도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 비교과 들어가는 거, 이게 앞에 이제 인문계열에서도 얘기했는데 비교과 들어가는 거 소소하지만 놓치지 마세요. 일단 결석 하루까지는 괜찮은데 봉사 시간 25시간 이상은 있어야 돼요. 급한 친구들은 피법으로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자연계 깡패, 중앙대. 그 다음, 여기 두 개 이렇게 묶여있죠. 홍대, 시립대. 사실 인문계열에서는 숙명여대가 좀 껴있는데 이제 숙명여대가 이게 살짝 뒤로 빠지고 세계합 7, 세계합 8인데 홍대가 이 정도 성적인데 시립대가 자, 수능 체제를 좀 완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홍대하고 똑같이 세계합 7이었는데 한 등급 아래로 떨어뜨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적보다는 내신 성적이 올라갈 겁니다. 시립대 주의하세요. 알겠죠? 거기에 시립대는 내신 산출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플러스 기타 과목들 나머지 전부 다 과목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물론 30% 반영하지만 다 반영됩니다. 알겠죠? 주의하도록. 자, 그 다음 숙명대가 이제 두 개 합 4로 이제 한 단계 살짝 내려왔죠.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수능 성적을 좀 완화시켜 준 겁니다. 원래 세 개 합 6이었어요. 그런데 두 개 합 4로 좀 완화시켜 줬으니까 이 정도 성적 때보다는 또 어떻게 될까요? 성적 컷이 좀 올라가겠죠. 두 개 합 4니까. 됐죠? 자, 이게 숙명여대까지. 근데 여기 있는 대학들 전부 다 탐구 한 과목, 탐구 하나는 제발 좀 파세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항공대 인기 대학이죠. 내신 성적 보이십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과도 몇 개 안 되는데 6개인가 7개 과밖에 없는데 학생들이 항공대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고요. 자, 근데 여기 이학계열은 5등급 2개 합, 공학계열이 2개 합 6등급입니다. 그래서 이학계열, 공학계열 나눠져 있으니까 학교별 요강에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알겠죠? 파일럿이 되고 싶은 친구들 혹은 관제탑 들어가고 싶은 친구들을 위한 과들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돌풍의 핵. 아직 그냥 폭풍이에요. 돌풍이 아니고 폭풍이에요. 인하대요. 인하대가 2개 각 2등급이라는. 저도 사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청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2018년도 이미 전년도에 2018년도에 그런 도전장을 내밀어서 이미 선생님이 강의를 통해서 예상을 좀 했었는데요. 바로 임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연계가 평균 성적은 1.68에서 이기부터 할게요. 그러니까 인하대가 공대 계열은 세잖아요. 그러니까 인기학과는 세요. 1점대 후반, 2점대 초반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기학과 제외한 나머지 과들은
이 최저 맞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6.88까지 떨어진 과도 있어요. 이거 6.88은 뭐냐면 심지어 문 닫고 들어간 친구들. 그러니까 이건 내신 성적과 상관없이 수능 보고 뽑은 거죠. 인하대가 도전한 겁니다. 수능 성적 부족한, 내신 성적 부족한 친구들 우리 학교 와! 수능만 잘 보고 이렇게요. 거기에다가 내신 성적을 3학년 1학기에 40% 반영해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에게 기회의 장을 주는 거예요. 지금 내신 5등급이다. 마지막 3학년 1학기 내신 중간기말 잘 보세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3대1, 3.3대 1입니다. 알겠죠? 과별로는 더 떨어지는 과도 있어야 인기학과를 제외해야 되니까. 알겠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그 다음 가톨릭 대학은 간호학과를 인문, 자연 따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대, 인문계,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간호대,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평균 성적이 이랬고 컷이 이랬다는 거. 됐죠? 두 개 각 합이 아닙니다. 각각 2등급, 2등급이 필요한 거예요. 합사하고 다르죠? 합사는 1, 3이어도 되는데 여기는 각각 2등급. 굉장히 센 거예요. 그 다음 숭실대. 숭실대는 두 개 합 7인데 독특한 게 이거였죠. 수능 최저에서 영어를 뺍니다. 인문계열도 그랬는데 자연계도 영어 빼요. 근데 이 조건을 부합하게 더군다나 탐구가 지금 2과목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국수, 탐구 2과목 평균 중에서 두 개 합 7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성적이 전년도 기준이었다면 2등급 후반 친구들에게도 살짝 기회가 있지 않나. 2.6, 7 이런 친구들에게도 분명히 기회가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서울여대 좀 독특하게 영어는 선택한다고 했었고 인문계하고 똑같네요. 그래서 영어를 포함하면 두 개 합 5고 영어를 제외하면 두 개 합 7이니까 살펴보시는데 서울여대도 내신을 좀 독특하게 반영하는 게 있죠. 인문계열하고 똑같네요. 바로 국수 영탐 중에서 각각 여러분 3학년 1학기까지 전체 국어 과목 중에서 잘한 거 3개, 수학 전체 중에서 잘한 거 3개. 이해됐죠? 이렇게 총 12과목만 반영을 한다는 거. 그래서 서울여대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3개 합 8, 3개 합 9. 그러니까 사실은 이 3개 합 8, 9 덕성여대가 센 겁니다. 여대치고 내신 컷이, 수능 최저 컷이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수영이 일단 필수고요. 수학 나영으로 치르면은 8등급 합치면 수학 가영으로 치르면 3개 합 9등급이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여기까지 떨어지죠. 그래서 문 닫고 들어가는 친구는 3점대 중후반 친구도 붙었고 실제로 전년도에 쌤이 이렇게 얘기해 줬다가 포기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도전해서 합격한 친구도 꽤 됩니다. 자, 경기대는 3개 합 12등급이고요. 성적이 여기까지 형성이 돼 있습니다. 3점대까지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데 자, 덕성여대도 이런 거네요. 3학년 1학기 내신까지 40% 반영하고요. 그 다음 독특하네요. 인문계열에서는 수학을 뺐는데 이번엔 자연계열에서는 수영과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이과 친구들 중에서 국어 못하는 친구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 3학년 1학기 내신에서는 그러니까 국어는 빼버리고 공부하셔도 돼요. 여기 덕성여대 가는 친구들은.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경기대는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었죠? 출결 봉사가 20% 반영이 되는데 결석 이틀까지는 괜찮은데 중요한 게 봉사가 40시간까지가 만점입니다. 경기대 지원하는 친구들, 자, 40시간 안 된 친구 은근히 있을 거거든요. 빨리 교내 봉사 그리고 피 뽑는 거 도전이 아니죠. 빨리 해가지고 시간만 채우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그러니까 앞에 봤던 대학들이 좀 독특하게 여러 가지 과고 여기가 2개 합 6으로 자 어느 정도 기본적인 베이스한 학교들입니다. 가천대, 단국대, 한양대, 에리칸대 성적대들 보이죠? 1점대에서 2점대 후반까지 형성이 돼 있습니다. 평균 성적이니까 문 닫고 들어간 친구들은 2.9 막 3.0 이런 친구도 문 닫고 들어간 친구가 과별로는 있어요. 그런데 한양대, 에리카는 탐구 2과목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 가천대에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건 요강 좀 살펴보시고요. 그 자연계열 1, 자연계열 2 이렇게 나눠놓고 수학 가나형으로 봐도 되는데 수학 가형만 봐야 되는 과들이 있습니다. 이건 계열별로 여러분이 요강지 펴놓고요. 확인을 해보세요. 가천대는 자연계열 과마다 다릅니다. 가나형 판단 기준이요. 자, 여기가 올해 신설된 교과 전형입니다. 수능 최저가 신설이 됐어요. 36대가 간호학부와 물리치료학과를 제외하고는 최저가 없는데 올해 간호와 물리치료는 안 되겠다. 수능 최저 보자 하고 이 학교에서 가장 센 과니까 이 두 과는 수능 최저를 지금 넣었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던 시절에 간호학부 평균 1.47, 물리치료가 1.80이었거든요. 더군다나 특이사항이 있는데요. 내신 성적을
국수 영탐 중에서 여러분이 세 개를 조합해서 거기서 제일 좋은 과목들로 쫙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신 성적이 국어는 특히 수학이 안 좋은 친구들이 꽤 있을 텐데 이과니까 그 친구들 수학만 쏙 빼고 내신 성적 산출할 수 있다는 거 369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 서울과기대는 인문계열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전형 이름이 그냥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전형스러웠던 교과 45% 플러스 서류 55%가 교과 100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만 보는 겁니다. 수능체조도 사실 똑같고요. 그래서 이게 전년도 안경공학과가 3.39로 가장 낮았는데 여기가 성적대가 좀 올라갈 거다. 내신만 보고 이제 뽑으니까 수능체조는 똑같고요. 전과.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성적 상승이 예상된다는 거. 자, 서경대. 이제 올해 중하위권 친구들에게 하나의 희망이 되는 거죠. 수능체조가 2개합 6이고 탐구 한 과목인데요. 일단 한국사로 이과 친구들 탐구 한 과목이 대체 가능합니다. 한국사로. 이게 독특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봤는데 탐구 성적보다 한국사 성적이 좋으면 그 대체할 수 있고요. 내신을 수영과 반영합니다. 수영과. 국어 빼고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3학년 1학기에 이 서경대만 가도 해피한 친구들은 국어 내신은 크게 의미 없다는 거. 그럼 이렇게 해서 산출을 하면 3.0이 전년도 평균 성적인데 과별로. 이야, 이게 3점대 조심스럽지만 중반대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내신 성적이. 알겠죠? 이렇게 예상이 좀 되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이과 계열 과들에서는요 2개합 7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금 봤던 2개합 6과 여기 있는 2개합 7을 같이들 쓰죠. 혹시 모르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2개합 7인 학교들이고요. 마찬가지로 내신 성적대가 이렇게 쭉 형성이 되고 한성대 같은 경우는 IT 공대 계열로 이렇게 묶어서 뽑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2개합 7이 평균이 3.0. 그다음 인천대는 사범대 수학교육과나 이런 거는 수능 최저 있는 전형으로 안 뽑는다고 말씀드렸죠. 앞에 있는 면접 전형으로 뽑습니다. 인천대는 교과 전형이 2개라는 거 계속 말씀드려요. 그다음 동덕여대, 그다음에 상명대까지. 특히 상명대나 동덕여대는 이렇게 터지는 과들이 좀 있습니다. 뚝뚝 떨어지는 과들이 좀 있어요. 알겠죠? 자, 동덕여대는 다만 조심할 건 영어를 포함하면 6입니다. 영어 제외하면 7이고요. 그 다음 상명대 같은 경우는 사탐과탐, 그러니까 이게 교차 지원이기 때문에 나온 건데요. 사탐으로 응시해서 자연계인데 지원하면 합 6으로, 과탐 응시해서 지원하면 합 7로 지원을 해도 된답니다. 여기까지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 우리 교과 전형에서 3등급대 친구들에게도 가능성이 있는 학교들이었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교과 전형은 도전입니까? 보험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얘기를 다 들었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전달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끝까지 노력하십시오. 특히 3학년 1학기 내신 그리고 수능 최저 이 2가지 변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되겠지 이러지 마시라고요. 끝까지 노력을 다 하시고 도전해 보세요. 특히 지르는 친구들은 교과 전형 지금 방금 봤던 과들 중에서 교과 전형의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질렀을 때 물론 전부 다 지르면 곤란하지만 한두 장 정도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정말 바라고 바랬던 교과 전형 주요 대학들, 수도권 주요 대학들 중심으로 쭉 정리를 해드렸고요. 모쪼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